과학에서 일을 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공부가 많이 되느냐? 보기 중에 일이 아닌 거를 찾으면서 그게 왜 일이 아닌지를 적어보면 돼. 자, 1번 공을 들고 있다.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안 움직였잖아. 정확하게 과학적인 용어, 이동거리가 없어서. 2번 상자를 들고 운동장을 걸어왔다. 일이 아니야. 일 아니죠. 왜? 그치. 힘은 위로 주고 있고 움직임은 옆으로 수직으로 갔기 때문에 일이 아니다. 3번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다. 이거 일이죠. 힘도 위로 줬고 물체도 올라왔으니까. 4번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안 움직였으니까요. 5번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등속 운동. 이러면 일 아니죠. 결국 3번이 답입니다. 2번 일을 가장 많이 한 거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1번은 몇 줄이야? 8줄이죠. 2번은 40줄. 3번은 저게 50 몇 줄 나올 것 같은데 6 곱하기 9.8이니까 6, 48, 58.8 나오네요. 4번은 0이죠. 5번은 30줄이고 그럼 제일 많은 거 3번이네. 자, 3번 힘과 이동거리 관계. 힘이 0인 경우는 아까 저 위에 1번에 5번의 예를 들면 되겠지? 힘이 0인 경우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밀고 갔다. 2번 이동거리가 0인 경우는 1번에 보기 4번을 써도 되죠. 밀었는데 안 움직였다. 아니면 뭐 벽을 밀고 그 물체를 들고 서 있었다. 밀었는데 안 움직였다. 넘어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었다. 3번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 수직인 경우 아까 저 위에 1번에 보기 2번 보기 물체를 들고 옆으로 움직였다. 됐죠? 4번 저 넓이의 의미는 일의 크기죠. 힘 곱하기 거리니까. 5번 F2의 크기 물체가 10kg이잖아. 보통 언급이 없으면 9.8을 곱하는 겁니다. F2는 98N. 그럼 F2가 한 일회양은 196줄. 3번 A에서 C까지 가는데 226줄이다. 근데 B에서 C까지가 196줄이잖아.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가는 226줄에서 196줄을 빼면 30줄. 얘가 뭐다? A에서 B까지 가는 건데 여기 A에서 B까지는 F1 곱하기 3m잖아. 맞지? 그럼 F1은 10N.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좀 이따가 앞쪽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오늘은 좀 이따가 아마 중간에 내용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끊고 뒷부분에는 문제를 좀 풀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자료를 우리 과제 나가는 양 말고도 좀 약간 여유 있게 문제를 좀 많이 줄게요. 어차피 2주 휴강이죠. 오늘까지 수업하고 우리는 2주 휴강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왜냐하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 1으로 올라가거나 통과에는 잠깐 내용이 비어요. 근데 이제 고등과정 물리학으로 가거나 아니면 갔다 와서 우리가 배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하려면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그냥 빠르게 암산이 될 정도로 계산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그 계산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일계산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여유 있게 줄게요. 답지와 같이. 예. 감 안 잃어버릴 만큼은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뜻부터 좀 잡읍시다.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에너지는 종류가 이제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종류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배울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힘 운동부터 해서 요 에너지 단원까지를 고전역학이라 그래요. 물리학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에요, 사실은.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크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물체를 그 위치까지 가져다 놨을 때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중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 그래요. 어차피 요거는 오늘 수업할 내용이니까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에너지가 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열 에너지와 함께 사실은 고등 과정에 가면 같이 배워야 되는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왜 이거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느냐? 대부분 헷갈려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우리 맨 첫 시간에 열 배웠잖아. 맞죠? 첫 시간이 열이었어요. 다 까먹었지? 내가 그때 이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이 수업 전체의 시작은.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높은 거냐, 열이 많은 거냐? 어느 쪽이게? 물체가 뜨겁다라는 것은 온도가 높다, 열이 많다? 온도가 높은 거예요. 열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야.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형태가 열인 거예요. 보통 그래서 그 이동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던 거고, 할 수 있는 일이 온도 변화, 상태 변화. 사실 온도 변화는 입자, 운동의 변화. 운동이 바뀌어서 입자 간 거리의 변화. 그것 때문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뭐냐? 입자 운동, 보통 우리가 진동이라고 부르는 입자 운동으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뜨거운 물체는 운동이 활발하다 그랬죠. 입자 운동이. 우리 화학 내용에도 나오잖아. 찬 물체는 입자 운동이 좀 둔하고. 이 흔들리는 정도 자체를 에너지로 취한하면 그게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온도에 비례해요. 대부분. 자, 그래서 열과 내부 에너지. 요거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중등까지는 열 에너지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에 가면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을 하나 더 배우면서 이제 두 가지의 밸런스, 이제 우리가 아직 설명을 중등에서 안 했던 내용이 플러스가 될 건데, 그냥 미리
구별을 좀 미리 해 두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 보통 우리가 전기의 에너지라 그러면 보선을 통해서 운반이 되는 에너지를 전기라고 해요. 보선을 통해서 운반하고 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에너지를 전기라고 그러고, 얘네들이 전구를 거치면 빛이 되고 저항을 거치면 열이 되고 전동기를 거치면 운동이 되죠. 자기장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서 운동을 일으키게 하잖아. 이렇게 사용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그 외에 여기서 빛이 나왔는데 당연히 빛과 파동, 진동도 뭐를 가진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물리시간, 중등 물리시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알겠어요? 이거 우리 단원들이었던 거? 맨 처음에 우리는 열 배웠고요. 빛과 파동을 배웠고요. 전기를 배웠고요. 지금 우리 역학 배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중등에서 안 다룬 에너지들은 뭐가 있느냐? 화학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원자 사이에 결합의 저장이 돼가지고 화학 반응할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할 때 그 결합이 변하잖아. 그러면 그 결합이 변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예요. 우리 화학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운 거.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산연기도 살짝 더 가르쳐 주긴 했는데. 그 화학 반응이나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각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 에너지 차이에서 출입하는 거고, 특히 영양소 이야기할 때 우리 열량 이야기 하잖아요. 음식들 보면. 여러분들 아마 학교 급식표에도 그 조식 몇 킬로칼로리라고 다 적혀 있을 거거든. 그게 에너지 단위가 되는 거. 그것도 화학 에너지예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에너지. 그럼 우리 사람의 몸은 음식물의 화학 에너지를 섭취한 뒤에 운동으로도 쓰고 열로도 쓰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생각하고 뭐 명령을 전달하고 주고받고 하는 건 전기로 쓰는 거. 그거 말고 이제 또 굳이 이야기하면 핵 에너지가 있죠. 우리 원자폭탄, 발전소. 내용은 모르겠는데 공식은 어디서 본 것 같은. 그지? 공식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핵 반응을 시키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충돌시켜서 우라늄이 쪼개지고 그 사이에서 막 열 나오고 할 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줄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거기. 질량이 줄고 그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핵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 말고 요즘에 이제 또 핫한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자체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관념들보다 어디에 더 비중이 가게 되냐면 결국 얘네들의 궁극의 목표는 석유를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서 나온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신기술, 옛날에 안 쓰던 기술,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가스화. 수소 에너지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수소기체의 성질.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대단히 연소가 강력하게 되는 걸 폭발이라고 하는데 폭발을 하잖아. 사실 휘발유가 내연기관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 엔진 안에서도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그 팽창력으로 엔진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휘발유 대신에 뭐를 뿌려서 불꽃을 튀겨도 엔진이 굴러갈 거다? 수소를 넣어도. 대신에 수소 분자가 훨씬 작기 때문에 새어나오거나 그런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훨씬 많이 보강이 돼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근데 수소를 쓰면 장점이 뭐냐?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죠. 태우고 나면 뭐가 나온다? 수증기가 나와요. 맞잖아. 그래서 독일의 BMW라든가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로만 쓰고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병합발전소라고 쓰레기 태우는 발전소들이 있어요. 쓰레기 태우고 그 남는 열 가지고 인근 아파트에 온수 난방도 지원해주고 전기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대형 신도시들에는 있어요. 우리나라 부산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화명 신도시에 있을 거고 정관에 있을 거고 해운대구에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원래는 도시가스로 쓰레기를 태우거든요. 근데 그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수소를 같이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 고온의 연소량도로 쓰레기도 태우고 열 가지고 발전도 하는 거예요. 요 정도로만 쓰고 있고, 연료전지는 요즘에 버스도 돌아다니죠. 버스 다니다 보면 버스 위에 친환경 수소버스 해갖고 적힌 글자 붙은 것들 보이잖아. 그게 얘네들이에요. 연료전지는 원래 미국에서 우주 개발하려고 만든 기술이야. 어떤 거냐면 물의 전기분해를 거꾸로 돌리는 반응이에요. 물의 전기분해 생각해 봐봐. 어떤 거야? 물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하면 물이 분해돼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눠지잖아. 맞지? 그러면 그걸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돼? 수소를 넣고 산소를 넣고 얘네들을 잘 반응시키면 물이 나오고 전기가 남네? 맞지? 그래서 수소를 충전해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빼내서 전기로 굴러가는 전기자동차예요. 대신에 전기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충전한다? 수소기체를 싣고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보다 훨씬 먼 거리를 가게 해줬죠. 그리고 나오는 뒤에 연기 나오는 거는 이산화탄소나 매연이 아니라 전부 다 뭐만 나온다? 수증기만 나와요. 물만 나오는 거. 네, 실제로 상용차도 있어요. 자가용도 돌아다닙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안 돼 있더라고. 어떻게 충전하나 몰라. 부산에 충전소가 10개도 안 되는데. 나도 고민했었거든요. 수소차. 포기한 게 딱 하나예요. 가격은 졸라 비싼데 충전소가 없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 있더라? 정관에 있던가? 기장에 있던가? 송정에서 기장 넘어가는 데 하나 있네. 문제가 좀 심각하죠. 충전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석탄의 액화가스화는 되게 좀 오래된 기술입니다. 순수하게 석유를 대체하는 용도로 만든 기술이에요. 석탄은 탄소가루란 말이야. 얘네들을 곱게 갈고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한 뒤에 고압의 수소를 집어넣어서 억지로 반응을 시키면 석탄이 석유가 돼요. 분자 구조가 똑같아져. 비슷하게. 그러면 얘네들을 뭐 대신에 쓸 수 있다? 석유 대신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모로 좀 비싼 기술을 드리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생에너지. 리필. 다시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맥도날드나 이런 거 참 음료수 리필도 잘해줬는데 선생님이 학생 때 너무 악용해가지고 옛날에 맥도날드 음료수 콜라 이런 거 먹고 나서 리필해 주세요. 그럼 다시 넣어줬거든. 그럼 이제 돈 없고 가난하고 나같이 그 어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사직에서 놀면서 음료수 큰 거를 한 통 마시면서 애들하고 떠들고 놀다가 집에 오는 길에 내려가서 리필을 받아서 그 음료수를 주고 버스를 타요. 그 음료수 막 친구들하고 나눠 마시면서 버스로 광안리에 와. 그럼 광안리에도 맥도날드 있잖아. 그 통 들고 리필해 주세요. 안 해주더라고, 요새는. 다시 채워준다는 건데, 얘네들은 결국 뭐냐면, 자연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흔한 게 뭘까요? 태양. 태양광이나 태양열. 그리고 얘네들 때문에 생기는 풍력, 바람. 밀물, 썰물과 관련된 조력, 조수. 풍력에서 파력. 조력발전소는 만조, 간조, 높이 차이로 발전하는 거고. 우리나라 저기 서해 시화우에 있습니다. 조수 발전은 조류 발전, 조수 발전 맞을 거예요. 밀물 때 물이 쫙 쏠려가고 썰물 때 물이 쫙 빠져나오잖아. 이 흘러가는 흐름에 뚝이나 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바다 밑에서 발전기를 바로 돌리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저기 통영에 있습니다. 이순신대교 밑에. 그 전설의 울들목에. 그 물살 빠르다는 울들목 밑에 발전기가 있어요. 그러면 큰 용량 발전은 안 되지만 뭐 할 수 있다? 하루에 4번 발전이 되겠지. 밀물, 썰물, 밀물, 썰물 하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연구했던 거야. 미생물이 석유를 생산할 수 있으면 그거만큼 땡큐한 게 없죠. 그지? 한때 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이라고 엄청나게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딱 한 가지, 영양소도 정말 풍부하고 몸에 필요한 것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게다가 값도 싸고 생산도 쉬워. 몸에도 좋아. 딱 한 가지 이유로 안 팔린 물질이 있어요. 클로렐라라고.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일 것 같아? 아니, 색깔은 녹색이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어. 네. 어떤 방법을 써도 맛이 없어. 야, 잘 생각해봐. 한국인이 먹는 걸 포기했어. 그런데 그 클로렐라를 개량해서 클로렐라가 석유를 생산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클로렐라는 그 식물성 미생물이니까 광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축적하는 양분을 이제 석유 대신에 쓸 수 있는 기름 성분으로 몸에 저장하게 유전자 조작을 한 클로렐라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희들 나이 때 지구 전체의 석유 매장량은 앞으로 30년치 남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언젠가 석유가 다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지금 봐봐. 저기 이란에 거기 전쟁 하나 터졌다고 그 바닷길 하나 막혔다고 지금 석유 값이고 뭐고 난리잖아. 비닐이고 뭐고. 근데 석유가 30년치밖에 안 남았대. 그러면은 모든 나라는 어떻게든 석유를 대체할 기술을 개발해야 되잖아. 개발을 했어. 아직까지 비싸. 근데 석유가 추가로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만들고 있어. 미생물이
내부의 지방을 축적하고 그 지방을 가공해서 짜내면 석유 대신에 쓸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클로렐라도 있어. 그 다음에 되게 원시적인 바이오 연료. 저기 인도랑 중국 국경 지역에 가면 라다크라고 하는 고산지대가 있고 거기는 원래 이제 유목민들이 목축하고 사는 동네예요. 고산지대. 히말라야 끝에. 거기 유목민들은 연료로 뭘 쓰냐면 말린 소똥을 씁니다. 소나 양이 이제 엄청나게 넓은 들판에 그냥 소 풀어놓고 키우잖아. 그럼 이제 양치기들은 애들이 소가 풀 뜯어먹는 동안 뭐 하냐면, 당장 싼 거는 안 말랐으니까 못 가져오지만, 싼 지 며칠 된 건 말랐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주워 모아요. 한쪽에 쌓아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냄새가 많이 나진 않거든. 모닥불 피우는데 그거 똥을 이렇게 같이 던져 넣으면 확 하는데 화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것도 바이오 연료지. 생명체에서 유래되는 연료들. 추가로 이런 것도 돼요. 유럽에서는 여러분들 튀기고 난 폐식용유 모으잖아. 아파트에 보면. 식용유 다 쓴 거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원래 따로 통에 모아서 이제 모으는 통이 있어요. 아파트 재활용하는 데 가면. 그 폐식용유를 걸러내고 몇 가지 화학 첨가물을 넣고 화학 반응을 시키면 디젤 대신에 쓸 수 있어.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어. 이걸 바이오 디젤이라는데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 쓰는 것도 바이오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폐기물 에너지도 있죠. 쓰레기 태우는 거. 요런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너지들은 서로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봐봐. 천장에 LED가 불 켜져 있죠? 이거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전기가 빛으로 바뀌고 있지.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의 에너지를 따져보자. 화학 에너지죠? 그 화학 에너지는 생태계 안에서 화학 에너지로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그렇게 넘어와서 우리가 먹은 거잖아. 그러면 최초로 생산자는 어떻게 화학 에너지를 만들었죠? 광합성 했지.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인데? 태양의 빛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 거잖아. 이렇게 에너지가 서로 모습을 바꿔가면서 다른 에너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나중에 고등과정에 가면 추가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모습을 바꾸다 보면 점점 뭐가 생기느냐? 점점 열이 납니다. 그리고 열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흩어져 버린 열 에너지를 우리가 모아서 쓰기 힘들거든. 모으는데 에너지가 더 들어가 오히려. 그러면 결국 우주 전체에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점 감소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요거 빠르게 필기. 원래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할 때 일 에너지 원리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일 에너지 원리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물체에다가 일이라는 걸 해주면 자,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 개와 주의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물체가 개잖아요. 내가 관심을 두는 영역. 나는 그러면 주변에 있죠. 바깥에 있는 거지. 내가 물체한테 일을 준다는 거는 주변에서 물체에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물체는 가지는 에너지 총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물체가 외부에다가 어떤 일을 하면, 물체가 외부한테 어떤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가 지니는 총 에너지량은 감소하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외부가 가져가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딱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뭐다? 일이라는 녀석은 에너지라는 녀석을 변화시킨다. 일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이라는 형태로 물체와 물체 사이에, 영역과 영역 사이에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에너지가 형태가 바뀌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 변화하는 에너지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뭐부터 나오죠? 다음 바닥 넘어가 보면 운동 에너지부터 나오죠. 키네틱, 동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EK라고 쓰는데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알짜임으로부터 받은 일. 사실은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주잖아. 근데 그 물체에 내가 주는 힘 말고 다른 힘들이 막 생길 수 있죠. 내가 물체를 들어올리면 뭐도 힘을 주죠? 중력도 힘을 주겠지? 내가 바닥에 물체를 밀고 가면 마찰력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런 것들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알짜임이 물체한테 일을 해주게 되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내가 물체를 밀었다면 내가 주는 힘이 온전히 알짜임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 일이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 거야. 그럼 이걸 식으로 이야기해 보죠. 과학, 물리학은 이야기를 수식으로 하는 과목이니까.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게 일이라 그랬다. 그죠? 일 공식이 뭐 곱하기 뭔데? 그치? F 곱하기 S죠? 우리 물리 힘과 운동하면서 힘의 정의할 때 뉴턴의 운동 법칙 이야기했잖아. F는? 네. 요거를 참고로 중학교 3학년을 올라가면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공식을 가르쳐주고 말아. 왜 그렇냐면 요 부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이게 있었어. 기억해요? EAS는 내가 외우라 했는데 V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잖아. 그럼 AS는 뭐가 돼? 이거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1 m의 V제곱 빼기 V0 제곱. 이게 우리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는 말은 나중에 운동에너지에서 처음에 운동에너지를 뺀 값이죠. 이게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 이건 뭐다? 얘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니까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2배, 3배, 4배로 늘어갈 때 속력이 같다면 운동에너지는 2배, 3배, 4배 질량과 정비례하겠죠. 대신에 속력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운동에너지는 속력이 2배로 늘어날 때 운동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속력이 3배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9배가 되는 거고 속력이 4배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16배 제곱으로 늘어난다. 이해가 돼요? 계산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수평면에 m인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v의 속도로 운동한다면 얘는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이 운동에너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찰력이 있는 구간 이동 거리 S를 밀고 갈 수 있다고 쳐보자고. 이건 결국 뭐 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하는 경우잖아. 맞지?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공식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마찰력은 이 운동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죠. 얘는 그냥 일정하잖아. 맞지? 이 마찰력은 이 물체랑 이 바닥이 결정하는 건 여기서 부딪히는 얘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맞지? 즉, 이 운동 에너지는 온전히 누구의 관계, 누구를 변화시킨다? 이동 거리를 변화시키겠죠. 이대양을 변화시킬 때. 맞지? 그럼 질량이 2배가 되면 몇 배 밀고 갈 수 있다? 2배 밀고 갈 수 있지. 속력이 2배가 되면 몇 배를 밀고 갈 수 있게 된다? 4배를 밀고 가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4배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에너지 공식과 그걸로 운동 에너지 계산해내는 것과 그걸로 일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하는 것까지가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자, 운동 에너지 말고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요거 봐봐. 위치 에너지. 보통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는 뭐냐면 보통은 요게 생략이 돼요. 일정한 속력으로.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아니면 정지 상태에서부터 내가 일을 한 뒤에 정지 상태로 멈추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은 정지에서 이동한 뒤에 다시 정지 상태로 가는 것도 같은 개념이 돼요. 한마디로 운동이 변했다 안 변했다? 최종 상태로는 안 변한 거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물체를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있어요. 내가 이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F를 줘서
H만큼의 위치로 물체를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물체에서 봐봐. 이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죠? 9.8 곱하기 m이 뭐다? 중력이지. 그러면은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얼마가 되죠? 9.8 곱하기 m이 되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이동 거리 s가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이 과정에서 내가 한 일은 F 곱하기 S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겠죠. 근데 봐봐. 중력이 하는 일은 9.8 곱하기 m 곱하기 마이너스 h가 돼요. 왜? 힘과 운동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지. 그러면 중력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 9.8 mh지. 근데 요 부분을 잘 보자고. 중력이 물체한테 봐봐. 중력이 물체한테 하는 일이 마이너스 9.8 mh면 물체가 중력에게 해주는 일은 뭐가 되죠? 그냥 9.8 mh가 되겠지. 왜? 그 이야기 했잖아. 물리학에서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다? 방향이 반대다. 맞지? 그러면 결국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나는 물체한테 이만큼의 일을 줬죠. 그리고 물체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았다가 누구한테 이만큼의 일을 해준다? 중력한테 일을 해준 거야. 그럼 에너지 누가 들고 있어요? 중력이 들고 있죠. 맞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력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를 EP라고 쓰는데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요. 포지션이 아니고. 포텐셜의 뜻은 잠재됨이라는 뜻이에요. 잠재력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보인다, 숨어 있다? 숨어 있죠. 어디에? 중력에. 그러면 결국 요 크기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이 크기는 뭐랑 같다? 내가 한 일의 양과 같은 거죠. 맞지? 응? 그래서 요렇게 봐도 되죠. 우리 F 곱하기 S에서 9.8 곱하기 질량이 중력이고 높이 변화가 되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1이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대신에 물체의 높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뭐다? 기준면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지금 봐봐. 선생님이 서 있는 위치 에너지를 이 교실 바닥으로부터 기준으로 하면 0이죠. 근데 저기 우리 큰 길가 1층 도로, 1층에 있는 그 도로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선생님은 5층의 바닥 높이만큼 에너지가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저기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사직동 땅 높이만큼 또 더 해야 되겠죠. 그지? 지구 중심부터 하면 6,400km를 더 해야 되겠지. 위치 에너지는 제일 중요한 거. 기준면을 어디에 두느냐가 에너지량을 바꿉니다.
그럼 이 추를 떨어뜨려서 어떤 나무도막을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일이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겠지. 이런 거. 마찰이 없는 빗면에 여기만 마찰이 있고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가 뭐다? 1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m인 물체가 바닥으로부터 h만큼 높이에 있다면 얘가 가지는 동력 포텐셜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그러면 질량이 몇 배가 되느냐, 높이가 몇 배가 되느냐의 곱이 이동 거리가 몇 배가 되느냐로 연결이 되겠죠. 왜? 마찰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얘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 마저 필기하고요. 지금 내가 나눠준 문제가 세 바닥인데 홀수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필기 끝내고 빨리. 아니다, 홀수번 말고 나오는 문제인데 161번만 잠깐 이렇게 보자면요. 자, 1초에 30타점이라 그랬지. 세 칸에 0.1초잖아. 맞죠? 지금 몇 칸이야? 6칸에 10cm라고. 그러면 0.2초에 10cm니까 2초에 1m야. 즉 0.5m/s지. 속도가. 질량이 2kg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0.25줄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시간 기록계 응용해서 문제 나오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거기 여러분들 일과 에너지 돼 있는 부분 있지? 우리 과제책 기준으로 운동과 에너지. 그러니까 저기 70쪽까지 안 푼 문제들 싹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나머지 문제 풀어오시고요. 요거 답지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면은 그거 틀린 것들 질문 싹 받아주고, 다음 주란다. 2주 뒤에.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시고 그 다음에 오면 질문 싹 받아주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진도 들어갑니다. 알겠죠? 네, 오늘 끝.